안녕하세요. 시니어 월드 TV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난 물도 많이 마시는데 왜 자꾸 붓지? 검사 결과에 신장 수치 경계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 아픈 데는 딱히 없는데 피곤은 왜 이렇게 쌓이지? 이게 참 묘합니다. 배는 안 아픈데 몸이 무겁고 소변색이 예전 같지 않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는 슬쩍 늘고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큰 문제는 아니에요. 관리 잘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뭘 먹어야 하는지도 헷갈리고 뭘 피해야 하는지는 더 헷갈립니다. 특히 과일 말이에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이 말 믿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과일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잖아. 약 대신 과일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아침마다 과일을 챙겼고 달달한 과일을 간식처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사지를 받아 들고 고개를 갸웃하게 됐어요. 분명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신장은 좋아지지 않았을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과일이 다 같은 과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장 앞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과일은 신장에 부담이 적은 편이라 조심해서 먹기 쉬운 과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과일은 조용히 이를 2배로 시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신장만 밤샘 근무를 하게 만드는 과일이 있다는 거죠. 신장은 불평을 안 합니다. 아플 때쯤 되면 이미 꽤 지친 다음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겁주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길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신장을 망치는 선택이 있는 만큼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살린다가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킨다입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 조직이 과일 먹는다고 새로 자라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장이 더 지치지 않게 만들고 지금 남아있는 기능을 오래 보존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차이를 잘 모른 채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과일 3가지. 그리고 신장의 기능을 보존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과일 3가지.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학생도 고개 끄덕일 수 있게 장보러 가서 바로 떠올릴 수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과일을 아예 끊지 않아도 되는 이유, 언제 먹어야 하고 언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거 하나만 바꿔도 검사 수치가 덜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기준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던 그 과일부터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신장을 망치는 과일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짚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이 뭐가 문제야? 고기보다 낫잖아. 약 대신 과일 먹는 게 건강한 거 아냐?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 당뇨약은 조심하면서도 과일은 마음 편히 먹었습니다. 달달하면 더 좋았고 제철이면 더 믿음이 갔죠. 그런데 신장은 그걸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몸 전체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신장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다가 가장 늦게 신호를 보내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은 수치라도 확 튀고 위장은 아프다고 소리라도 치는데 신장은 끝까지 참고 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픈데 없는데요? 라고 말하다가 검사 결과를 보고서야 상황을 알게 됩니다. 특히 과일처럼 건강식으로 분류된 음식은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이 이야기가 더 또렷해집니다. 신장내과 쪽 연구들을 보면 만성 신장질환 초기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식단 관리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음식이 바로 과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일에는 당분, 칼륨, 수분이 한꺼번에 들어있는데 이 조합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혈당이 조금이라도 높거나 나이가 들면서 역과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 부담이 그대로 쌓입니다. 미국 신장재단 같은 곳에서도 신장 질환자는 과일의 종류와 양을 구분해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속 강조합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 과일이나 아무 때나 마음 놓고 먹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 주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과일 스무디를 마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정말 건강관리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화장실을 2~3번씩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직 투석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신장이 많이 지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식단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문제의 중심에 늘 과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선택이 방향만 잘못 잡아 신장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다 신장을 망치는 건 아닙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나이가 들었거나 혈압, 당뇨산 수치가 살짝이라도 흔들리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과일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누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갈립니다. 종류 하나, 양 한 조각 먹는 시간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 아니라 신장 상태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앞으로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약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언제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신장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뭘 먹었는지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을 가장 많이 지치게 만드는 과일의 공통된 특징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예전으로 복구되기가 어렵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말이 없다는 건 경고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과일 몇 조각 먹는다고 신장이 망가지겠어? 맞습니다.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으로 망가지진 않습니다. 문제는 매일입니다. 그리고 오래입니다. 신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24시간 풀가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일같이 당분이 많고 칼륨이 높고 수분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과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처리량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상황이 더 달라집니다. 2030대 때는 신장이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신장의 역과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노화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젊을 때와 똑같이 먹는다는 겁니다. 입은 같은데 신장은 다릅니다. 입맛 기준으로 먹으면 신장은 계속 초과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요산 같은 수치가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혈당을 올릴 수 있고 혈당이 자주 출렁이면 신장 미세혈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은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몸에 그대로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장은 생활 습관을 그대로 기록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술, 짠 음식, 약물, 그리고 과일 같은 당분 섭취까지 전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쁜 것만 조심합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술은 경계합니다. 반대로 좋은 것은 마음 놓고 먹습니다. 과일이 딱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 방심이 신장을 가장 지치게 합니다. 병원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 말이 주는 착각이 큽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괜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아직 괜찮구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안 바꿉니다. 과일도 그대로 먹고 양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관리하셔야 합니다로 바뀌고 그 다음은 약을 늘려야 합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합니다. 아플 때가 아니라 아직 선택이 가능한 시점에 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는 과일 하나, 지금 고르는 습관 하나가 23년 뒤 결과를 만듭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신장내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신장은 참아주지만 용서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과일을 막연한 건강식이 아니라 신장 기준으로 다시 보는 음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관점을 잡아야 다음 이야기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체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과 식단의 관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신장 관련 단체나 신장내과 진료 지침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취지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과일은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 처음 들으면 낯설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신장은 들어온 걸 다 처리해야 하니까요.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필터가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것들이 당, 대사, 부산물, 칼륨, 요산입니다. 문제는 과일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서 먼저 처리된 뒤 부산물이 신장을 거쳐 배출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높을수록 신장이 배출해야 하는 숙제가 늘어납니다. 국내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도 환자 식단을 볼 때 과일을 꽤 자세히 봅니다. 특히 과일을 건강식으로 믿고 과하게 먹는 습관이 반복되면 본인은 선이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장내과에서는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과일 종류부터 조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안전 때문입니다. 제 경험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방송에서 과일은 하루 2번 이상 드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 바나나, 포도, 제철 과일까지 골고루 먹었습니다. 기분은 좋았죠. 그런데 몇 달 뒤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 술을 늘린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식단을 다시 들여다보니 원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과일이었습니다. 양도 많았고 종류도 겹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극단적인 경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석을 앞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병원에서 조금 관리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단계, 바로 그 단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착각이 과일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식단 조심하세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일까지 떠올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과일을 금지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공통된 전제가 붙습니다. 신장 상태에 맞게. 이 말이 빠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과일은 건강식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종류와 양, 그리고 먹는 습관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과일 매일 먹는데 멀쩡한데 우리 동네 어르신은 과일만 드시고도 90세까지 정정하시던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장 상태는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타고난 여유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여도 엽과 기능이 아직 튼튼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차이를 겉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얼굴에 신장 여유 있음이라고 써 붙이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이 괜찮다고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판단이 흐려집니다. 또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과일은 채소보다 안전한 거 아니야?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과일은 달고 부드러워서 먹는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주스나 스무디로 먹으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분량이 들어갑니다. 신장은 그걸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일로 받아들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순간 신장 입장에서는 일이 몰리는 셈입니다. 검사에서 아직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걸립니다. 신장 수치는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기 전까지는 정상 범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지 마음 놓고 계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장은 여유분을 끝까지 숨깁니다. 그래서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내부에서는 변화가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겁주기용이 아니라 방향 조정용이라는 겁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말도 아니고 특정 과일을 평생 금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과일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과일 3가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신장에 특히 부담이 커지기 쉬운 과일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서 선택하기 쉬운 과일 3가지. 여기서도 중요한 건 무조건 안전이 아니라 비교적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 예를 들어 만성 신부전 34기 이상이거나 칼륨 제한을 받는 분이라면 어떤 과일이든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사과와 배도 칼륨이 0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안전벨트입니다. 먼저 신장에 부담이 커지기 쉬운 과일 3가지부터 갑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건강식 대표 주차처럼 여겨지죠. 배고플 때 하나 집어먹기 좋고
운동 후 간식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배출 부담이 큽니다. 특히 매일 먹거나 한 번에 2개 이상 먹는 습관은 신장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기서 에이, 수박이 왜 하실 수 있어요. 수박은 물이 많아서 오히려 신장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수분 조절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박은 칼륨도 무시할 수 없고 무엇보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이 커지기 쉽습니다. 2조각만 먹자 했다가 어느새 반통이 사라지는 과일이죠. 신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물량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외입니다. 한국 시니어분들이 여름에 특히 좋아하시는 과일이죠. 참외도 달고 시원해서 자꾸 손이 갑니다. 그런데 참외 역시 칼륨과 당이 있고 수분도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특히 부종이 있거나 수분 제한을 받는 분들은 참외나 수박 같은 과일이 생각보다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가 응급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과일은 건강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신장이 예민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조심해야 할 대표 과일입니다. 자, 그럼 포도랑 오렌지는요? 하실 텐데 그 과일들도 당이 많고 양 조절이 어려워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목에 맞춰 대표 3개만 고른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달고 많이 먹게 되고 칼륨 수분 부담이 겹치는 과일은 신장에 특히 불리하다.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이라는 말 대신 오늘부터는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보존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과일 3가지. 먹으면 신장이 살아난다가 아니라 신장이 덜 고생하게 도와준다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비교적 양 조절이 쉽고 씹어 먹기 좋고 한 번에 폭식하기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있어서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안전벨트 하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사과도 무조건이 아니라 소량이 원칙입니다. 신장내과에서 칼륨 제한을 받는 분이라면 사과도 담당 의사나 영양사 기준을 따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비교적 부담이 덜한 선택지로 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양을 많이 먹지 않아도 만족감이 있고 한 줌 정도로 끝내기 쉬운 과일입니다. 이 적은 양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게 신장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역시 과하면 안 됩니다. 과일은 과일입니다. 한 줌이면 충분하다. 이 선을 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자극이 비교적 적고 씹어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전부 먹기보단 나눠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조절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배도 칼륨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배도 관리 대상입니다. 저는 오늘 바나나, 수박, 참외처럼 부담이 커지기 쉬운 과일보다 상대적으로 조절하기 쉬운 과일로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과일의 이름보다 중요한 건 신장이 받는 일의 양입니다. 신장은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어떤 속도로 들어왔느냐에 더 민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식후에 드세요 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 하시는데 여기서도 안전장치를 꼭 달아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식후 즉시 과일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로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과당이 더해지면 신장 미세혈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공복혈당이 높은 분들은 과일을 식후 바로가 아니라 식간, 그러니까 식사 후 2시간쯤 지나서 소량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당뇨가 없고 저혈당이 잘 오거나 식사량이 적은 분들은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몸 기준으로 특히 혈당과 신장 상태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자. 그리고 양은 더 단순하게 갑니다. 한 번에 주먹 하나 크기 또는 손바닥에 올라가는 양. 수박, 참외는 조금이 시작이라도 많이로 끝나는 과일이라 더 조심. 바나나는 매일 먹는 습관이면 횟수부터 줄이기. 사과배도 무조건 안전이 아니라 비교적 조절이 쉬운 과일로 생각하기. 블루베리는 한 줌이면 끝내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강조합니다. 갈아 마시는 과일은 과일이 아니라 농축입니다. 주스와 스무디는 양이 순식간에 커지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신장도 혈당도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씹어 드세요. 씹는 시간이 신장에게는 완충 시간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은 재생이 아니라 보존의 게임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과하면 신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과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장을 망치는 과일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됩니다.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과일은 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조절이 쉬워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 오늘부터 바로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니어 월드 TV였습니다.